8558년에 체결된 단 하나의 조약. 이것 때문에 극동의 지도가 완전히 그리고 영원히 바뀌게 됩니다. 바로 아이훈 조약인데요. 이 조약이 어떻게 러시아와 청나라의 국경을 새로 그었는지 그 결정적인 순간들을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거대한 땅을 잃게 된 원인, 이게 무슨 큰 전쟁에서 져서 그런 게 아니었습니다. 진짜 이유는 바로 청나라가 가장 약해진 순간을 정확히 노리고 들어온 러시아의 아주 치밀한 전략 때문이었죠. 이 조약을 제대로 이해하려면요, 다른 무엇보다 1850년대 당시 청나라가 도대체 어떤 상황에 처해 있었는지를 먼저 봐야 합니다. 그러니까 당시 청제국은 그야말로 안팎으로 정신이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내부에서는 태평천국의 난으로 나라 힘이 쭉쭉 빠지고 있었고요. 바깥에서는 영국이랑 프랑스가 제2차 아편전쟁으로 수도까지 위협하고 있었으니까요. 이 난리통에 북쪽 국경은 사실상 그냥 비어 있었다고 봐도 무방할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이 기회를 러시아의 동시베리아 총독 니콜라이 무라비오프가 그냥 보고만 있었을 리가 없죠. 그는 청나라의 위기를 러시아의 기회로 만들 아주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러시아가 어떻게 움직였는지를 보면 참 흥미롭습니다. 외교적으로 접근하고 협상부터 하자 이런 게 아니었어요. 일단 군사력으로 먼저 그 땅에 기정사실부터 만들어버립니다. 힘이 먼저였던 거죠. 무라비오프의 계획은 정말 체계적으로 몇 년에 걸쳐서 진행됐습니다. 1852년에 아무르강 하구를 점령하는 걸 시작으로 계속해서 군사 거점을 만들고 병력도 1만 2천 명까지 늘렸어요. 청나라가 계속 항의했지만 그냥 다 무시하고 강 연안에 요새를 계속 지으면서 이 지역을 사실상 장악해 나갔습니다. 그러니까 청나라 대표로 온 이샤는 협상 테이블에 앉았을 때 쓸 수 있는 카드가 아무것도 없었던 겁니다. 군사적으로 이미 다 점령당한 상태니까요. 사실상 러시아가 내미는 조건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던 거죠. 자, 그럼 이 힘으로 밀어붙인 조약,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들이 담겨 있었을까요? 핵심 조항들을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여기서 좀 특이한 점은요, 조약문이 러시아어, 만주어, 몽골어로만 쓰여졌다는 겁니다. 청나라의 공식 언어인 한자가 빠졌죠. 이건 이 조약이 청나라 중앙정부가 아니라 국경 지역의 만주족 관리를 상대로 체결되었다는 걸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부분입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조항입니다. 아주 직접적으로 막대한 영토를 넘긴다는 내용이죠. 이 조약의 핵심 목표가 무엇이었는지를 명확하게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자, 그 면적이 무려 60만 제곱킬로미터. 감이 잘 안 오시죠? 한반도 전체 면적의 거의 3배에 달하는 정말 어마어마한 땅입니다. 이 땅이 원래 1689년 네르친스크 조약 이후로 거의 170년 동안 청나라 땅이었거든요. 근데 그게 조약 하나로 러시아 땅이 된 겁니다. 그리고 이 부분이 이 조약에서 가장 교묘한 지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훗날 우리가 아는 연해주가 되는 이 땅에 대해서 일단은 공동관리라는 아주 모호한 상태로 남겨둔 거죠. 그러니까 핵심은 이거예요. 러시아가 단순히 땅만 얻은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 지역의 핵심 수로인 아무르강, 우수리강, 송화강에 대한 배타적인 권리, 그러니까 경제적이면서도 군사적인 접근권까지 확보한 거죠. 자,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서 처음에는 청나라 황제도 격분해서 거부했던 이 조약이 어떻게 영구적인 국경선이 되었는지 그 과정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당연히 청나라 조정은 발칵 뒤집혔죠. 그래서 이시안이 서명한 조약의 비준을 거부합니다. 하지만 청나라의 상황은 곧 더 나빠지게 되고 이 거부는 결국 아무 의미가 없어집니다. 아이훈 조약이 체결되고 나서 청정부는 비준을 거부하면서 1년 넘게 버텼습니다. 그런데 1860년에 결정적인 사건이 터지죠. 제2차 아편전쟁에서 완전히 패배하면서 영국, 프랑스와 굴욕적인 베이징 조약을 맺게 된 겁니다. 바로 이때 러시아가 중재를 해준다는 핑계로 끼어들어서 압박을 가합니다. 결국 청나라는 이 베이징 조약을 통해 아이훈 조약의 모든 내용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고 심지어 공동관리 지역으로 애매하게 남겨뒀던 연해주마저 러시아에 완전히 넘겨주게 됩니다. 이처럼 160여 년 전에 체결된 아이훈 조약은 그냥 오래된 역사 문서가 아닙니다. 힘의 논리가 어떻게 국경선을 바꾸고 그 결과가 오늘날까지 어떻게 그대로 이어지고 있는지를 아주 직접적으로 보여주는 생생한 증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